교제 기간은 3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소개팅 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어요. 객관적으로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파스타 앙고라님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좋아하는 티는 많이 냈고 당일날 바로 사귀었어요.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잘생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런 이상형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엔 아 내가 좀 못생긴 것 같아, 내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되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외모가 안 좋다고 탓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일은요, 연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이거 제외하시는 분들이 아 이번에 상대방이 완전 질렸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스스로가 뭔가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거절을 당하는 꼴이 되거든요. 멘탈을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괜히 내가 차일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시도조차 하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가 나를 거절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내가 용기 있게 다가가면 걔가 없던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지, 굳이 거절당하기 싫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염탐하고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감정을 살피는 행동을 하시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파스타 앙고라님은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인데 남친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저처럼 본인을 좋아해주는 여자는 처음이어서 사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장거리 연애라고 해요. 자차로 한 2시간 정도 넘는 거리를 다니는 장거리 커플이었대요. 아주 장거리는 아닌 거예요. 한 중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주말 호텔, 모텔 생활에 지친 저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저는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100일쯤 됐을 때 정말 쓸데없는 걸로 말싸움을 했는데 둘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서로 상처되는 말까지 하게 됐고, 저도 너무 소름 돋으니까 자기라고 하지 말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친은 그걸 헤어진 거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화가 풀려서 다시 전화를 했고 남친은 이미 제 번호를 지운 상태였어요. 남자분은 아마도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호칭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얘가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번호를 지운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파스타 앙고라님이 사정사정해서 다시 만나게 됐지만 그 이후로 뭔가 결핍 같은 게 있었어요. 언제라도 얘는 나를 떠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 그런 게 저의 조급한 구애로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을 갖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뭔가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얘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떠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를 보고 아 얘는 언제든 떠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너 책상 치워!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했더니 걔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책상을 치우고 떠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 이렇게 떠날 줄 몰랐다 그러면 말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지. 상황이나 왜 남자친구가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심한 소리 하면 떠날 수 있겠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결핍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전에도 이제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통찰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트 코스를 즐길 수 있었는데 취미가 게임인 남자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도 남자친구가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집에서 게임만 한 것 같아요. 주말 내내 남자친구도 저도 집들이 집순이라서 배달 음식만 먹고 주말 내내 게임만 했어요. 나중엔 이게 너무 지쳐서 많이 투정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에 무지하고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돈도 많이 못 모아둔 모습에 좀 실망한 적도 있고, 저는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친구들과 약속을 항상 평일에 잡는 반면 남자친구 친구들은 다 지방에 흩어져 있어서 남친이 약속을 잡을 땐 꼭 주말에 잡아야 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자주 투정 부려서 남친이 많이 답답해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사귀든지요, 대부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치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요, 사귀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범위 밖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 이제 너가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나 이제 직장 그만둘게, 아 이제 직장을 다니면 안 되겠어, 연락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자친구는 이걸 자꾸 원하는데 자기는 들어줄 수 없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책이 없네. 그래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남친네 회사에서 너무 심각하게 규제를 해서 남친이 집 앞에 식당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약속이 6개월 이상 잡지 못하게 됐고, 주말 내내 저랑 있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주말을 저랑 보냈어요. 그것도 집에서만. 그러면서 남친뿐만 아니라 저도 지쳤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도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원래 좁은 공간에 사람을 이렇게 두 명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게 돼요. 왜냐면은 뭐 권태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랑 한 방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영역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영역도 필요하고, 가끔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요, 싸우게 돼요. 그게 영역 다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있다라는 걸 의식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고, 좁은 공간에 붙어 있다 보면 하나하나 쓸데없는 것까지도 싸우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숟가락 드는 것 가지고도 싸우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싸우고, 말투 가지고 싸우고, 이런 쓸데없는 걸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 인간들은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남친은 불같이 화내는 것 같지만 화가 풀리는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혼자 잘 풀리는 편이고, 남친은 좀 진지하게 시간을 갖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집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싸우게 된 것인데, 싸우고 서로 소리 지르고 저는 그냥 짐 챙겨서 운전해서 저희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전화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3일 동안 전화가 없었고, 제가 생각해도 진짜 질리긴 하는데 제가 왜 전화가 없냐고 닥달을 했어요. 그래도 저의 전화는 안 받고 카톡도 씹더라고요. 워낙 같은 공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에 상담받는 내용의 거의 한 80%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붙어 있거나 해가지고 그런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싸우게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밥상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변하면요, 사람들이 그 상황 안에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마음의 문제다,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걸 얘기를 하시지만, 파스타님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쳐서 상황이 변하니까 그 안에서 인간들이 겪는 문제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되고 권태기도 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변하면요 이렇게 싸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다른 사연들 보면 군대 갔다가 제대한다던가 학교에서 CC로 다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이별 통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미안, 이제 그만하자. 너가 그냥 가고 화나서 연락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권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권태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이 든다. 직장을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 어딘가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동안 다 견딜 수 있겠지, 어떻게 해내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확신이 없어.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썼는데, 보내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남자가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실 관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권태기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남자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직장을 옮기는 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을 옮기면 조금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 어딘가에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지내자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딱 해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 남자분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작정 얘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헤어짐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어느 정도 뭔가 상대방이 보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얘가 뭘 하려는지가 나와 있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안 읽어요. 얘가 그냥 미안하다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헤어지는구나,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되게 황당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거지.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였으면 이걸 보고서는 내가 만약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일단 제시를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최근까지는 잘 지내다가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방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룸메이트로 지내다 보면은 싸워서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서로의 너무 공간이 없고 서로의 영역을 너무 함부로 침범했던 것 같아요. 무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였던 것 같아.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다시 만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한 달 정도 서로 편안하게 서로 있다가 코로나 괜찮아지면 즐겁게 여행도 가면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 남자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라. 자, 아무튼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지난주 싸운 당일 서로 껴안고 사랑 노래 부르고 저한테 선물도 줬는데 이런 감성팔이를 할 게 아니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 카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을 보고 이 문자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갖다 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감정팔이만 해.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좋았잖아, 좋았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두 번 싸운 문제가 아니라 자주 싸운 문제 때문에 이 남자가 얘기를 하겠지. 이 남자도 잘 해결을 해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잘 해야지. 이거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